이번 수업은 예술 진학이 8 고우의 침실입니다. 준비해야 될 교재는요, 고우 아티스트북, 고우 침실 스티커입니다. 그리고 가위. 자, 이제 실습을 시작해 볼까요? 8페이지를 펴면 고우의 작품들이 나오고요. 이 작품들을 먼저 감상한 후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고우의 작품과 함께 실습 과제가 나옵니다. 자, 오늘 해야 될 수업 내용인데요. 먼저 고우의 작품을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우는 인물화도 참 많이 그렸어요.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모델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, 고우가 그린 그 인물화들을 보면 인물을 사실적으로 아주 사진처럼 담게 재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, 물론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림 속에 담겨져 있지만, 더 중요한 건 인물 속에서 그 인물화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를 그림 속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탄기영감을 보면, 탄기영감은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화상이에요. 화상은 그림을 사고 파는 그림을 사고 파는 사람을 화상이라고 해요. 근데 이 탄기영감이 고우도 역시 후원을 했었는데, 고우가 그림을 잘 팔지 못하고, 물론 이렇게 그림을 열심히 그렸지만 그렇게 당대 유명한 작품으로 거래가 됐던 그런 화가는 아니에요. 하지만 탄기영감은 고우에게 작품을 받고 또 고우에게 필요한 물감을 이렇게 대주고 그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, 그 인물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을 보면 참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숙집 주인 진우 부인이 있어요. 고우가 머물렀던 집의 하숙집 주인을 모델로 그림을 그린 건데요. 이분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우에게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줬던 그런 따뜻한 사람이에요. 인물 속에서도 온화한 미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고우의 하숙집에 자주 들렸던 우체부 롤랭도 모델로 그림을 그렸는데요. 이 우체부 롤랭은 성격이 호탕하고 이렇게 했던 성격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포즈도 보면 그 호탕한 성격에 맞추어서 아주 자세도 늠름하고, 그리고 또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상당히 멋져 보이죠. 자주 왔던 그 우체부 롤랭과 또 이 옆에 보면 롤랭의 부인도 그림으로 그렸어요.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이 농부는요, 고우가 평소에 알고 지냈던 농부인데, 이 농부를 보면서 고우는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 농부의 모습 속에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우가 이 농부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.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? 10페이지를 펴면 고우의 침실 그림이 나오는데요. 고우의 침실을 먼저 감상해 볼게요. 실제로 이 그림은 고우가 살던 방을 그린 그림이에요. 고우는 어때요? 가난한 화가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. 이 방을 보면 그 고우의 그 가난함과 그 다음에 이 소박한 성격이 그대로 그림 속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있는 의자라든가 또 침대, 그리고 주변에 걸려있는 아주 몇 개의 앉아있는 옷가지들,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박하게 살고 있는 고우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.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풍경은 어찌 보면 고우의 자화상 같은 느낌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데요. 이처럼 고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. 실습 페이지를 보면, 이 실습 페이지는 고우의 방이 다 비어 있죠. 이 빈 방에 그림 스티커를 이용해서 붙여서 이제 꾸며주면 돼요. 근데 한번 그림 스티커를 한번 볼게요. 보면 이
그림 스티커에 있는 사물들은 고의 그림에 있는 그런 사물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놓은 건데요. 침대가 있고 또 당구대가 있죠. 그리고 또 의자와 또 신발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먼저 어떤 순서로 붙이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은 큰 가구부터 먼저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작은 가구들 또는 뒤에 있는 가구부터 배치하고 그 다음 점점 앞으로 나오는 과정으로 그런 순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화면의 크기에 봤을 때 침대나 당구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붙이고요. 둘 다 붙이기에는 좀 공간이 협소하죠. 둘 중에 하나를 붙이고 뭐 침대 없이 방에 당구대를 하나 딱 놨을 때 느낌은 또 색다른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당구대를 한번 놓는다든가 그리고 당구대 주변에 다른 가구들을 꾸민다든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또 의자도 보면 의자도 작은 의자가 있고 큰 의자가 있죠. 이 공간 속에 이 의자들을 만약에 놓게 된다면 작은 의자는 뒤쪽, 큰 의자는 좀 앞쪽에 놨을 때 이런 거리감이 더 도드라지게 표현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의자를 놓을 때는 작은 의자는 뭐 뒤쪽에 놓는다든가 큰 의자는 앞쪽에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사물들, 뭐 벽에 걸려져야 될 사물들과 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지면 적당할 것 같은 사물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꾸며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한번 당구장을 당구장이 아니죠. 당구대를 한번 우려서 먼저 공간 속에 놓고 나머지를 꾸며도록 할게요. 자, 가위로 이 가위로 스티커를 올릴 때는 먼저 제가 한 것처럼 커다랗게 먼저 올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오려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. 이렇게 올린 사물들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. 이렇게 올린 사물들을 이렇게 얹혀놓고 붙이기에 앞서서 스티커를 붙이기에 앞서서 사물들을 이렇게 화면 속에 배치해 보면서 어디에다가 놓으면 어디에다 붙이면 잘 어울릴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도 놔보고 또 이렇게도 한번 놔보고 미리 한번 구성을 먼저 해봐요. 해바라기는 의자 위에 올려놓으면 예쁠까요?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적당한 위치가 나오죠. 이렇게 적당한 위치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죠.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붙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붙일 때는요, 스티커를 떼야 되는데 스티커는 한번 이렇게 거꾸로 접었다가 또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떼면 잘 떼어져요.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스티커를 떼 힘들면 한번 이렇게 끝부분, 모서리 부분을 한번 접었다가 펴서 떼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. 이렇게 당구대를 붙이고 가운데 딱 당구대를 붙이니까 오 멋지죠. 당구장 같기도 하고 뒤에 있는 액자도 또 한번 접어서 예쁘게 붙여놓고 시계도 붙이고 시계가 어느 쪽일까요? 이렇게 붙이고 또 작은 의자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작은 의자가 이렇게 뒤로 가고 큰 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거리감이 생기죠. 의자를 뒤에 또 큰 의자를 붙이고 또 테이블도 붙일까요? 붙이고 고의 해바라기는 의자에다가 붙일게요. 의자 위에 고 해바라기 올려니까 색달라 보이네요. 그리고 책도
책을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? 책은 당구대 위에 놓고 보게 할 거예요. 또 신발은 어디다 놓을까요? 이쪽 문 앞에다 놓을까요? 자, 이렇게 스티커들을 붙여서 화면을 꾸며보고요. 이 화면 고의 방처럼 화면을 이렇게 꾸며보고 그렇게 하고 수업을 마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